오늘은 워크북을 풀어야 되나? 때문에 함수를 나가면 안 될 것 같긴 하고. 그냥 나갈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그냥 빨리 그냥 연립방정식을 끝냅시다. 네. 그리고 왔을 때 함수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선은 시작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파이-1번.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가? 식마 써주고 싶긴 한데 계산을 하는 게 낫겠죠? 자, 두 기계 A, B를 2시간 동안 함께 가동하면 끝낼 수 있는 작업. 일이 끝나면 항상 1이라 그랬고요. 2시간 동안 함께 한다는 얘기는 네, 2A 플러스 2B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네, XY로 안 쓰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이 끝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기계를 1시간이라 그랬으니까 1A죠. B 기계는 4시간이니까 4B잖아요. 네, 그래도 일이 끝난다. 이게 식이잖아요, 그냥. 자, 그래서 얘한테 2 곱하면 되죠? 네, 그러면 2A 플러스 2B는 1이고 2A 플러스 8B가 2고 빼면 마이너스 6B가 마이너스 1이어서 B가 6분의 1.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근데 A 기계 구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위에다 1을 곱할 걸 그랬네. 자, 우선 그냥 대입할게요. 자, 대입하면 6분의 1 대입해서 쓰면 그러면은 2A 플러스 3분의 1은 1이어서 2A가 3분의 2고 그래서 A는 3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A는 3시간, B가 6시간 걸리는 거죠. 답은 3시간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번 정민은 집에서 8km 떨어진 학교에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를 가는 거죠. 이게 8km란 얘기고 자전거를 타고 요만큼 간 게 시속 10km고요. 도중에 고장나서 걸어간 게 시속 4km고요. 총 시간이 1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속이기 때문에 네, 시간으로 바꾸셔야죠. 1과 60분의 15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 4분의 1이잖아요. 네, 그래서 4분의 5시간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야? 자전거를 타고 달린 시간은 몇 분인지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x죠? 그러니까는 자전거 타고 걸린 시간이 x인 거고 걸어간 시간이 y인 거여서 네, x 더하기 y가 4분의 5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식 쓰면 되겠죠. 네, 거리식을 쓰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네, 얘랑 곱한 게 거리죠. 그러니까는 10x 플러스 4y가 거리가 8km니까 8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식이 되는 거고요. 자, 계산을 하시면 4를 곱하는 게 낫겠죠? 위에 식에다가 분수니까 4x 플러스 4y가 5여서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냥 바로 빼면 되죠.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2분의 1. 네. 자전거 탄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30분. 2분의 1이면 시간이니까 30분이죠. 답은 30분입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겠죠.
네, 이런 문제는 1번 아니면 1-1번 이런 거는 낼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뭐 그런 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풀 게 없네? 작년 학생수 내고 싶긴 하다, 이 문제는. 네. 뭐 어차피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 거니까, 학교 시험에. 네. 연립방식을 보시는 분들은 네.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긴 하고요. 네. 인원수를 미지수로 정해야죠. 작년 남학생, 여학생을 XY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에는 240명이죠. 그러니까 식 하나가 그냥 바로 나오죠. X 더하기 Y가 24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거는 식을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둘 다 얘기를 할게요. 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자, 먼저 남학생이 5% 증가했다 그러면 100분의 105x 100%에서 5%를 더한 거고요. 여학생은 감소했죠? 그러니까 빼야 되는 거거든요. 100분의 97y 그랬더니 244 이렇게 식을 쓰셔도 되고, 다른 하나의 식은 그냥 이거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0.05x 증가니까 플러스죠. 플러스도 그냥 붙일게요. 증가여서 플러스고요. 감소니까 0.03y 감소한 거고요. 비교해 보니까 4명이 늘어났죠. 플러스 4 이렇게 식을 쓰셔도 돼요. 두 개의 식의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계산이 쉽게 하실 거면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얘를 계산하면 XY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 대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은 어차피 필요해요. 여기다 대입해서 인원수에다 더해주던가 마지막에 해야 될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걸로 계산하면. 근데 얘로 계산하면 당연히 계산은 복잡하지만 네, 답이 그냥 바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전 당연히 계산이 편한 예로 하겠죠. 네,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240이고 100을 곱하면 5x-3y가 400이고, 그래서 위에다가 남학생 구하는 거니까 3을 곱하는 게 낫겠죠? 네, 3을 곱해주시면 다시 식을 쓰면 3x 플러스 3y가 3 곱하면 몇이냐? 720이고 5x-3y는 400이어서 위아래를 더하죠? 그러면 8x가 몇이야? 1120이고, 그래서 8로 나누면 x는 몇 번 들어가? 140.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지금 140명이에요, 작년이. 그럼 여자는 자동적으로 100명이겠죠. 근데 우린 남자가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다 대입해서 늘어난 인원을 확인하시면 돼요. 140 대입하니까 7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140 더하기 7명이어서 147명이 올해의 남자 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2-1번은 그냥 식만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푸세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자, 옆에 있는 걸로 갑시다. 쌀과 보리를 생산하는데 작년에는 1200kg 생산하는데, 그러면 쌀이 작년 쌀이 있고 작년 보리가 있죠? 얘가 X고 얘가 Y고요. X 더하기 Y가 1200이겠죠? 네,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쌀은 5%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빼기고요. 0.05x. 보리는 증가했죠? 더하기고요. 0.15y 100분의 15여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36이 증가했죠? 플러스 36. 네. 이게 식입니다. 네. 식만 쓸게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81쪽에 81쪽이야? 네. 넘어가도 되죠? 80 뒤, 앞에요? 6-1이요? 요거요? 네. 자, 얘는 뭐냐?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 B가 있다.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300g 섞으면 5%가 된다. 그랬을 때 두 A, B를 각각 200g씩 섞으면 네, 그러면 6%의 소금물이 된다. 이때 두 소금물 농도 차를 구하라. 농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소금의 양식을 쓰라 그랬어요. 그건 기억나요? 소금의 양? 몰라요? 소금의 양식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푸냐? 아직도 모르는데. 소금의 양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요. 자, 이 문제는 요거식 하나, 요거식 하나, 네, 두 개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처음에 A컵은 100분의 A를 X라고 할게요, 농도를. B를 Y라고 하고요, 농도를. 그럼 100분의 X 곱하기 10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300이 100분의 5 곱하기 400.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100분의 X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200이 100분의 6 곱하기 400. 이게 식이에요. 그래서 연립 방식 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100 곱하셔서. 근데 보니까 그냥 다 약분이 되죠? 곱할 필요는 없겠죠? 약분을 다 시키셔서 계산만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농도 문제에서 두 가지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거는 알고 가야 되니까. 자, 얘가 미지수인 경우는 네, 소금의 양식 하나랑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식 하나만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돼요. 얘가 미지수일 때는. 근데 농도가 미지수일 때는 소금의 양식만 두 개 쓰는 거야. 이런 유형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농도가 미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금의 양식을 그냥 두 번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넘어가도 되죠? 늦었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3-1번으로 가요. 3번 먼저구나. 3번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제품을 합하여 5만원이래요. A, B 두 제품을 합해서. 근데 A의 제품의 원가의 5%, B 제품의 원가의 10% 이익을 붙여 팔았더니 4,000원의 이익이 생겼다. 방금 했던 문제랑 뭐 차이가 없어요. 방법 자체가 똑같아요. A의 원가가 X고요. B의 원가가 Y여서 당연히 원가끼리 더해서 5만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익을 지금 제품의 원가에 5%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얘는 0.05x가 돼야죠. 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10%니까 0.10이겠죠? 근데 뭐 0은 표시할 필요 없으니까. 이익을 붙였더니 4,000원이 이익이라면서요. 그냥 이게 식이에요. 그냥 이익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쉽게 식을 세우는 거여서 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알면 이제 옆에 있는 것도 좀 쉬워지죠. 자, 3-1번을 보시면 신발 가게에 등산하는 15% 운동화는 20% 할인을 해요. 그 다음에 할인하기 전 등산화와 운동화의 판매 가격의 합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격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등산화를 또 X, 운동화를 Y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63,000원이었고요. 근데 할인을 하는 거니까요. 둘 다 줄어들었겠죠. 네, 그래서 전보다 17,000원 적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를 다 붙여 원래대로 쓰면 마이너스 0.15x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0.2y가
마이너스 1700 이게 식이죠. 할인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익은 플러스, 할인은 마이너스.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연립방정식에서는 어려운 걸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 것들은 뭐 학금도 있고, 네, 칼로리 뭐 그런 문제, 열량 문제들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금액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위에 있는 학생수 문제들도 있고, 네, 퍼센트는 그 정도예요. 지금 다 푼 거죠. 지금 퍼센트 나오는 것 경우를 지금 다 푼 거예요. 네. 아, 농도도 있구나. 네, 농도도 있고 5개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지는 않을게요. 이런 거 계산해 보시고요. 자, 이번 정기평가 이 호수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네. 자, 호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수 문제는 무슨 식 사용하라 그랬냐면 거리식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이 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식은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두 번째 식은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따로따로 유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2km라고 나왔고 20분, 2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에 보니까 시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km로 계산하시는 게 쉬워요. 얘가 분속이었다면 2000m로 계산하는 게 쉬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km로 계산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2km가 거리고 당연히 밑에도 2km겠죠? 같은 거리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반대 방향이 밑에였으니까 반대 방향은 60분의 20이니까 3분의 1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방향은 2시간이니까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방식만 아시면.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가 속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뭐라고 되었어? 음주가 경미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음주를 x라고 하고 음주 속력을 그 다음에 경미 속력을 y라고 하면 음주가 더 빠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빠른 애에서 느린 애 빼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의미가 이거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빠른 애는 먼저 갔겠죠? 그리고 느린 애가 한 요 정도 왔으면 빠른 애는 한 바퀴 돌아서 얘를 잡아야지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빠른 애에서 느린 애의 속력을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느린 애가 5km로 시속으로 가고 빠른 애가 10km로 가면 결과적으로 1시간에 5km, 10분이 못 따라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그냥 더하시면 돼서 이게 그냥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호수 문제도 이런 거리식을 쓰고요.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할게요. 쓰는 유형들은 방금 한 호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강물 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차 문제. 이렇게 세 개의 유형은 거리식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호수 문제도 냈고요. 기차 문제도 냈어요. 네. 오늘 냈어요. 네. 네. 그래서 기억날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기억 안 나면 얘기 안 해주거든요. 네. 기억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이분 시험을 쉽게 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생각 1도 없는데요. 책이 어려운데 어떻게 쉽게 내요? 책에 있는 방식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책이 어려운데 어떻게 쉽게 내. 책에 있는 유형 비슷한 걸로 다 낼 거예요.
특히 1차 함수가 어려울 겁니다. 네. 뭐 활용이야 뭐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되지 않아. 네, 이 정도 수준. 네. 이것도 못 푸는데 어떡해요. 공부하세요. 네. 어떻게 공부해야지. 다 외워야 되는데 유형을 오늘 여기 밑에 기차 문제가 또 있네요. 네, 바로 나왔죠? 네. 선생님, 네. 소금 문제 내셨어요? 아니요, 소금 농도 문제 안 냈어요. 네, 농도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서 과감하게 뺐습니다. 네. 그리고 농도 문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걸 굳이 연습시키진 않아요. 자, 5-1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52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 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차 문제도 무슨 식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거리식.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터널이고요. 하나는 다리죠.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뭐예요? 터널을 예를 들어 봤을 때 통과한다는 의미는 기차가 앞에서 들어가서 뒤까지 나와야지 통과한다 라는 의미라는 거. 그래서 기차의 길이가 지금 뭐 X죠? 네. 그 다음에 기차의 속력이 Y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대로 식을 쓰시면 되죠. 첫 번째 터널은 이게 52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520 더하기 x가 거리인 거예요. 속력이 y죠? 선생님, 네. 갑자기 날 보려고 얼굴 날아오더니 대책위에 쓰러져서 죽었어. 무슨 악의 기운이 있나요? 저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치워야지. 뭐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주려고? 어떻게든 살려볼 거야? 불쌍한 거예요?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더러워서. 아, 그런 거죠? 빨리 치우세요. 그러면 꾹 눌러서 빨리 치우세요.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냐? 식 쓰고 있었죠? 네. 통과하는데 20초 걸렸으니까 20. 자, 당연히 초속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20초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럼 다리도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다리는 800m라 그랬으니까 800 플러스 x. 속력은 터널을 지나든 기차를 지나든 같은 기차니까 같겠죠? 네, 그리고 시간이 28초 이게 식입니다. 식은 똑같은 방식인데 위에 문제랑 살짝 다르죠? 네, 호수 문제랑. 그래서 기차의 길이와 터널의 길이를 합쳐줘야 되는 게 거리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은 좀 쉽게 유형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도 식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넘어가요? 네. 다음 이제 학급 문제. 네. 학급 문제는 뭐 좀 쉽게 하시려면 표를 그리는 게 좀 가장 쉽긴 하고요. 여기 A, 여기 B. 근데 굳이 뭐 표를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뭐 쉽게 하시려면 좀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표를 그려 놓고요. 뭐 퍼센트를 다 써요. A는 구리가 15%고 그 다음에 주석이 25%고 그 다음에 B는 30%고 주석이 10%고 그 다음에 종류의 합금 구리가 합쳤더니 30g이고 30g 주석은 40g이고 아 구리 주석을 옆에다 쓸 걸 그랬나?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제 미지수를 얘기했죠. A, B의 양이 미지수니까요. A가의 양이 X고 B의 양이 Y인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그대로 곱해서 더한 게 30g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5% 갖고 쓰면 안 되겠죠. 100분의 15니까 0.15x 더하기 0.3y가 30g 이렇게씩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주석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0.25x 더하기 0.1y가 40g. 이게 끝입니다. 이게 식이에요. 그래서 표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옆에 있는 것도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탄수화물이고 지방이잖아요. 네. 또 A, B 합금이 얼마냐고 그랬으니까요. 탄수화물만 먼저 볼게요. 그럼 표 이제 안 그려도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0.4x 더하기 0.2y가 80. 이게 탄수화물식이야. 그 다음에 지방식은 뭐야? 0.1x 더하기 0.3y가 45라고 바로 쓸 수 있어요. 표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방법은 아예 똑같거든요. 네. 근데 뭐 처음 하실 때는 당연히 표를 그려서 식을 세우시는 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그리고 항상 뭐 얘기하지만 칼로리 문제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합금 뭐 지금 뭐 탄수화물, 지방, 뭐 칼로리 이런 것들로 생각했을 때 칼로리 문제에서는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얘랑 똑같이 100분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뭐 100g에 뭐 칼로리가 뭐 15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네. 100분의 15라고 항상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는 다 100분의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학급 문제는. 칼로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쓰는 방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은 그냥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 18번이요? 얘는 또 뭐냐? 얘는 뭐야? 다음 표는 제품 1, 2를 각각 1톤 만드는데 필요한 두 원료 A, B의 양과 제품 1톤당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원료 A가 40톤과 원료 B가 23톤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제품 1, 2를 만들었을 때 총 이익이 뭐냐? 남김없이 사용을 하라고? 뭔 말이야? 1톤당 지금 제품 이걸 만드는데 얘도 그냥 이거잖아요. 얘가 X, 얘가 Y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양의 제품 1톤당 이익은 2? 1톤당 2? 근데 원료 A가 40톤, 23톤. 그래서 총 이익이 얼마냐? 원료 1은 그냥 써야 되는 거 아니야? 4x 플러스 5y가 40톤. 그 다음에 얘는 2x 플러스 3y가 23톤.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를 곱하면 그러면 4x 플러스 5y는 40, 4x 플러스 6y는 46 빼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y가 지금 6. 그럼 y가 6이면 그러면 x는 30 빼니까 10. 그러면 2분의 5?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2분의 5톤에 4만 원이 번다는 얘기죠, 얘는. 2분의 5톤이 4만 원인 거니까. 네, 그러면은 1톤일 때 얼마인지가 필요한 거죠. 뭐 비례식으로 쓸까요, 그러면? 1톤일 때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2분의 5 네모가 4만 원이니까 네모는 네, 5분의 2 곱하기 4만이어서 약분을 하면 16,000원? 1톤에 16,000원이야? 네, 그러면 40톤이니까 1.6 곱하기 4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이 그럼 이게 얼마야? 아 잠깐만 4만원이 1톤에 4만원인가?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였나? 저 4만원이 X일 때가 아니죠. 이렇게 사용했더니 반대로 해야 되나? 여기가 4만원인가?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5 8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1.6 아무튼 우선데 얘는 1.6 1톤에 1.6 이렇게 되는 거야. 1톤에 1.6이죠. 우선 해봅시다. 계속 그 다음에 얘는 y가 6이었어요. 그럼 6이면 1톤일 때 네모가 6톤일 때 7만원이 그럼 6네모가 7이니까 네모는 6분의 7인데 그러면은 23톤이면 약분이 안 되는데 이거 뭐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대체 어디냐? 대체 어디냐? 자, 100점 이거죠. x가 2분의 5 맞네. y가 6도 맞고 계산이 문제였던 거야. 총 이익이라는 게 뭐야? 2.5일 때가 4만원인 거야? 1톤에 4만원이 아니고 그냥 곱하는 거였네. 나 혼자 어렵게 생각한 건가? 총 이익이라 그래서 그냥 요거네요. x가 2분의 5가 나왔는데 그거 이익이 4만원이면 그냥 4만원 곱했대요. 네. 그 다음에 y가 6이었는데 이익이 7만원이니까 7만원 곱했대. 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10 플러스 6, 7, 40이어서 52만원. 답은 2번. 네. 유익이랍니다. 총 이익이. 그냥 XY 나온 걸 그냥 이익이랑 곱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네. 좀 찝찝한데. 네, 자 문제가 조금 찝찝하네요. 저 문제는. 아무튼 계산하는 방식은 얘도 뭐 아까 전에 얘기한 학급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19번. 농도 문제죠. 솔직히 이런 걸 내고 싶긴 했는데 문제를 보시면 4% 소금물과 6% 소금물을 섞은 후 물을 175g 더 넣어서 3% 소금물 400g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6% 소금물의 양이 뭐냐? 얘가 X죠. 항상 얘기하지만 뭐 농도 문제는 말이 길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소금의 양식만 다 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다 사용해서 컵이라고 생각하고 소금의 양식을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거를 4% 당연히 얘를 X라고 할게요. 소금물을. 그러면은 100분의 4 곱하기 X겠죠. 2번은 그러면 Y라고 할게요. 소금물을 100분의 6 곱하기 Y겠죠.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었어요. 물은 없죠. 네, 그 다음에 175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 합쳤더니 뭐예요? 100분의 3% 곱하기 400이 된 거죠. 그냥 이게 식이야. 그 다음에 식 하나 더 필요하죠. 뭐야? 소금물의 양식을 써야죠. 요것만 더해서 식 쓰면 되잖아. 예.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175는 400. 네, 이렇게 하면 원래 우리가 쓰던 농도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요거 하나가 더 늘어난 것 뿐이에요. 175가 식 하나가. 네. 그러니까 막 섞었다 뺐다 뭐 이런 거에 쫄 필요가 없어. 빼도 마찬가지야. 그냥 빼기 식 하나만 더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최상위 문제나 뭐 블랙라벨이나 이런 거 풀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4%랑 6%를 섞은 후에 물을 175g을 넣고 다시 그만큼 퍼냈다. 네,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식 하나 더 쓰면 된다. 네. 되게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퍼낸 걸 순서를 그대로 계산하신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건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물른 다음에 퍼내는 거. 네, 그게 가장 어려운 농도 문제예요. 그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20번. 만원으로 한 개에 300원짜리 초콜릿 X개와 800원짜리 Y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초콜릿. 이거 누구야? 이 문제 누구니? 야, 이걸 물어본다고? 뭔가 제 머리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볼까? 이걸 어떻게 푸냐고요? 그렇게 풀었는데 틀렸어요.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다고요? 네.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 식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읽어볼게요. 만원으로 한 개에 300원짜리 초콜릿 X개와 800원짜리 Y개를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도록 사려고 한다. 초콜릿과 우유에 합하여 최대 몇 개 살 수 있냐? 네. 근데 초콜릿과 우유는 각각 한 개 이상 산다. 어? 저게 이걸 되게 이거는 식 세우는 게 아니고 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대입해야 돼요? 그쵸.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답이 30개인데 그럼 30개를 다 아니죠. 요령 있게 대입하셔야죠. 네.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한 개. 문제의 포인트는 뭔가요? 거스름돈 아니지? 네. 아니지. 그게 뭐 최대? 최대 몇 개 살 수 있냐가 포인트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누굴 더 많이 사야 되겠어요? 누굴 더 많이 사야 돼요? 어려워요? 이 얘기가? 가격이 싼 초콜릿을 더 많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더 개수가 많지 않아요? 최대 몇 개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얘가 최소 개 사야 되는 거고 얘가 최대 개수를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굴 먼저 정하면 될까요? 얘가 최대한 얘가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한 몇 개 살 수 있어요? 33개 사면 99잖아. 33이면. 그죠? 33이면 99 되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줄여가야죠. 그 다음 96. 안 되죠. 그 다음 뭐예요? 93. 아니 93 맞나? 92. 되잖아요. 92면 92? 아니 나도 왜 계산이 안 되냐. 99에서 그 다음 3세 낮추면 96이고 그 다음 3 낮으면 93. 아 안 되는구나. 그럼 계속 낮춰야 되네? 90. 네, 안 되고. 8의 배수로 하는 네. 8의 배수? 8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1이면 92는 안 됐잖아요? 2면 16이죠. 84. 되죠? 그러면은 얘가 몇 번 들어가? 83이면 28번. 네. 그러니까 얘랑 합치니까 답이 30개죠. 최대가. 이렇게. 뭐 얘는 연립방정식이 아니었네요. 그죠? 짜맞추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식을 하나뿐이 못 쓰니까. 다음. 아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네요. 시험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는 낼 수가 없죠? 저희는 활용부터니까요. 네, 자, 활용부터여서 이 문제는 나올 일은 없습니다. 하지 말까? 아, 하기 싫은데. 자, 네. 자, 성인은 바르게 풀어서 x가 마이너스랑 3을 얻고 수연이는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뭐 이렇게 얻었대요. 그러면 성이 먼저 쓰면 되죠. 바르게 풀었다며요. 그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그 다음에 플러스 12? 12는 8. 그러니까 마이너스 4c가 마이너스 4니까 c는 1이죠? 네, c는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식 하나 남았죠? 우선 킵해 놓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수연이로 가요. 수연이 c를 잘못 봤대요. 얘만 잘못 본 거니까 표시할게요. 네모로. 그리고 x는 2, y는 마이너스니까 그럼 나머지 제대로 봤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수연이를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2a 플러스 b는 1이죠? 그러니까 얘랑 연립방식 하시면 a, b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제대로 봤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얘한테 2를 곱하면 4a 플러스 2b는 2이고 쟤는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3b는 1이어서 위아래 더하면 마이너스 b가 3이어서 b는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2네요. 얘는 1이고 그래서 답은 0. 네, 여기 답이 됩니다. 뭐 연립방정식이 시험 범위신 분들은 이런 문제는 알아야죠. 네. 자, 뭐 잘못 봤다. 아니면 뭐 A, B를 바꿨다. X, Y를 바꿨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보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뭐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A, B 두 제품을 합쳐서 3만원. 그래서 X 플러스 Y는 3만원 쓰시면 되고요. 원가의 20% B는 3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다가 각각 정가의 10%를 아유 할인까지 했네 얘는. 네. 할인까지 했어. 네. 그러면 써야죠. 네. 정해야지. 자, 그래서 원가의 20% 이익을 붙였어요. 이게 정가고요.
1.2x 1.3y였는데 다시 여기에 10% 할인을 했죠. 할인가고요. 그래서 1.2x 곱하기 0.9 그 다음에 1.3y 곱하기 0.9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지금 두 제품 모두 팔아 3,300원의 이익이 생겼으니까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랑 금액을 더하시고, 전 안 곱할 거예요. 식만 쓸 거예요. 전 식만 써요. 이게 이제 할인가로 판 총 금액인데 거기에다가 3만원을 빼면 네, 그게 3,300원 이게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식이랑 요식을 계산하셔서 연립방정식을 하시면 돼요. 식만 써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했나? 네, 다 했네요. 최고 수준 도전하기는 우선 안 할게요. 네, 안 하겠습니다. 영양가 있는 문제가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도북은 이제 다 끝났죠. 워크북이 숙제가 남은 거죠. 워크북은 어디서부터냐면 50페이지부터고요. 50페이지에서 어디까지냐? 맞네. 뭐 이렇게 많아? 50에서 59까지예요? 너무 많죠? 반만 냅시다. 네. 50에서 어디까지 내는 게 좋을까? 84쪽. 거절할게요. 55, 56. 50에서 56. 그걸 내고 싶습니다. 네. 40문제인가요? 그러면? 네. 40문제 정도 됩니다. 숙제는 50에서 56으로 하겠습니다.